네, 안녕하세요. 저는 로버스트 스피치 레코그니션 via 라이트 스케일 위크 슈퍼비전이라는 오픈 AI 사이의 논문에 대해서 발표할 권보영입니다. 먼저 오디오 딥러닝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백그라운드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오디오 딥러닝은 분야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이고 제일 쉬운 게 음성을 분류하는 클래시피케이션이 있고, 그 다음으로 유명한 게 아마 텍스트 투 스피치 TTS 모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애플의 시리 같이 텍스트를 그대로 스피치로 변환하는 모델이 이 TTS고, 그 다음으로 반대로 스피치를 텍스트로 스피치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STT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유튜브의 자동 번역 같은 거 할 때 그 음성 같은 거를 받아서 이제 그걸 번역하는 이런 모델들이 있죠. 그래서 약간 그동안 어떻게 연구가 됐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에 되게 다양한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들어보셨을 만한 게 아마 웨이브 투백일 것 같은데 얘는 처음에 나왔던 거는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로 한 거고 그 다음에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된 건 트랜스포머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얘네들보다 조금 더 먼저 나왔던 게 딥스피치와 딥스피치 2인데요. 얘네는 RNN을 활용을 했고 좀 복잡한 거는 컨포머라고 해서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이랑 컨볼루션을 사용한 모델이 있습니다. 저는 이 논문들을 다 읽어보진 않아서 정확히 뭔진 잘 몰라가지고,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좋은 논문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논문 소개를 이제 본격적으로 드리자면, 2022년 말에 발표가 됐고, 인용수가 2100번, 2200번에 가까워지고 있을 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연구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그런 모델은 그냥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으로 학습이 됐는데 여기에선 이 연구자들이 위클리 슈퍼바이스드 프리트레이닝 이 분야에서 과소평가가 되고 있어서 이 방식을 이용을 하면은 특정 데이터셋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하지 않고도 준수한 성능을 내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모델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연구를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그림인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오른쪽에 있는 게 그 모델 구조고, 밑에 나와 있는 게, 이 모델의 특징이 그냥 트랜스크립트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번역도 할 수 있고, 뭐, 언어를 인식할 수도 있고, 다양한 태스크를 하나의 모델로 수행하는 특징이 있어서, 그걸 학습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런 포맷을 만들었는지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더 말씀드릴게요. 먼저 데이터를 준비할 때 이 사람들은 그 약간 미니멀리스트한 어프로치를 수행하고 싶어 해서 그냥 어떠한 데이터에 대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하지 않고 그냥 모델이 원본 텍스트를 학습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용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인터넷에서 구한 데이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구한 만큼 되게 다양한 데이터가 있겠지만 품질이 낮겠죠. 검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필터링을 하는 방법을 이렇게 고안을 해냈습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그냥 옛날에 그냥 사용하던 기계 ASR, 그 Automatic Speech Recognition 모델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생성한 트랜스크립트랑 기계가 생성한 트랜스크립트가 섞이면 성능 저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필터링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또 제거를 해줬다고 합니다. 또 사용한 방식이, 어, 랭귀지가 발화와 트랜스크립트와 오디오가 같은 언어인지 확인하는 모델을 또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다르면 또 제거를 해줬고요. 만약에 트랜스크립트가 잉글리시라면 또 따로 빼가지고 그냥
영어로 번역하는 데이터셋으로 또 추가를 해줬다고 합니다. 제거를 하는 게 아니라.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는 오디오 파일을 30초 단위로 잘라가지고 텍스트랑 쌍으로 생성을 했고, 여기서 음성이 없는 구간도 포함을 시켜가지고 음성 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도 탐지를 할 수 있도록 학습시키기 위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얘네가 그냥 바로 갔다가 학습을 끝까지 시킨 게 아니라 좀 학습해보고, 그러니까 데이터 학습시켰을 때 오류가 굉장히 많이 나는 데이터는 또 걸러냈다고 합니다. 일일이 다 확인하기에는 얘네들이 사용하는 데이터가 86만 시간짜리? 뭐 그래가지고 너무 많아서 다 제거를 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학습을 시켜보고 아닌 것 같으면 제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델 자체는 인코더, 디코더, 트랜스포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웰 스펙트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값으로 정교화를 또 모델 입력시킬 때 시키고요. 인코더 부분에서는 얘네가 30초짜리를 다 처리하는 게 아니라 얘네를 그 컨볼루션 레이어랑 젤로 함수 들어있는 대로 통과시켜가지고 스템으로 잘라가지고 학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사인유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포지셔닝 인딩을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디코더는 이미 학습된 포지션 임베딩을 사용을 해서 또 디코더 하는 방법을 익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델은 하나의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한 모델이 아니라 여러 가지 태스크, 예를 들어서 음성이 발화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뭐 어떤 언어인지도 알아야 되고, 뭐 그냥 트랜스크립트만 하는 게 아니라 걔를 또 번역까지 하는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태스크를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학습을 시킬 때 얘를 다 쪼개버리면은 너무 복잡해진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하나의 모델이 전체 음성 인식 파이프라인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그 태스크를 특정할 필요를 느껴서 디코더 컨텍스트에 이렇게 특수한 토큰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주황색으로 보이는 게 다 스페셜 토큰인데요. 뭐 스타트 오브 트랜스크립트나 노스피치 이런 식으로 아예 소리가 안 들리면 노스피치를 넣는다든가 트랜스크라이브를 하는 태스크면 트랜스크라이브 토큰을 넣고 만약에 트랜슬레이트 태스크면 트랜슬레이트 토큰을 넣고 이런 식으로 좀 추가를 해서 한 번에 학습을 시킬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학습을 했는지는 그냥 하이퍼 파라미터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하고 데이터를 이미 굉장히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증강이랑 정교화는 따로 안 시켰다고 합니다. 여기 이 파트에서 언급되는 게 모델이 그 화제 이름을 물어봤을 때 잘 맞추지 못했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30, 발화 데이터를 30초씩 자르는 과정에서 그 전체 속 중에 앞에 30초에서만 이 발화 정보를 추론을 할 수가 있고 그 뒤로 넘어갈수록 추론하기 점점 어려워져서 학습이 잘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파인 튜닝을 또 할 때는 화자와 관련된 정보가 없는 오디오 데이터로도 학습을 했더니 나아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험은 제로샷으로 평가를 했고, 매트릭은 워드 에러 레이트라고 해가지고, 원래 이게 이런 음성 인식 모델에서 사용되는 방식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여기 공식 이대로 계산하면 WER이라는 이 지표가 되는데 얘는 제로샷 모델은 적합하지 않아가지고 그 모델이 뱉어낸 텍스트를 좀 정교화해가지고 하나의 일관된 형태로 만든 다음에 계산을 했더니 좀 괜찮은 성능이다. 실험이 너무 많아요. 실험 6개 결과를 다 써놨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흥미로운 거 하나만 사진을 넣어놨습니다. 결론적으로 다 잘 된다라는 게 결론이고,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거는 원래 음성 데이터에다가 소음을 추가했을 때 이 모델이 얼마나 잘 번역하는가에 대해서 다른 모델들이랑 비교를 했다는 건데, 이 사람들이 말하고 싶은 거는 그 소음 레벨이 점점 커져도
오래 견딜 수 있다라는 게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싶은 바입니다. 이 별표로 표시된 게 이 모델인 위스퍼 모델의 그 성능인데요. 보시면 되게 그 오래 버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다른 모델에 비해서 급격히 성능이 안 좋아지는 게 좀 뒤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또 마지막 실험이 휴먼 퍼포먼스랑 비교를 한 건데 그 뭐 지금 보면은 사실상 그림상으로는 컴퓨터 어시스트 결과가 위스퍼보다 좋아 보이는데 뭐 자기들 말로는 사람이랑 비슷하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건 좀 신기하다 해야 되나? 약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빌레이션 스터디 쪽인데요. 일단 이게 위클리 슈퍼바이스드 러닝이어가지고 이기도 하고 데이터를 인터넷에서 모아오고 이래가지고 약간 품질이 떨어지는 데이터셋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러면은 결과값 자체도 품질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어가지고 모델 크기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냥 모델이 크기가 커지면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게 이 사람들 결론이고 영어 음성 인식은 약간 좋아지는 폭이 좀 떨어졌는데 아마 그 세츄레이션 이펙트 때문일 거라고 추측을 하더라고요. 데이터셋 스케일링 스터디도 그냥 데이터셋 많이 학습시켰더니 모델이 좋아졌다. 이게 결론이었고, 뭐, 이 모델에서 태스크를 여러 개를 한 번에 하나의 모델에서 수행을 하니까 이게 서로 중첩이 돼가지고 네거티브 트랜스퍼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의문점이 제기가 돼가지고 그냥 영어 음성 인식만 하는 모델이랑 지금 이 위스퍼 모델이랑 비교를 해봤더니 위스퍼 모델이 작으면은 네거티브 트랜스퍼가 좀 발생을 하는데 큰 모델에서는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냥 한 단일 태스크를 하는 모델보다 성능이 좋아졌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스퍼에서 노멀라이저 를 사용을 하는데 이게 위스퍼에만 특이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또 문제가 제기가 돼가지고 다른 프로젝트의 노멀라이저랑 비교를 했는데 그냥 위스퍼 노멀라이저 쓴 게 더 나았다라는 결론이 있었고 그리고 만약에 30초보다 길어져가지고 오디오가 점점 길어지면은 어떻게 잘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빔 서치나 이니셜 타임스텝 토큰을 더 추가를 해가지고 이런 걸 막을 수 있다라는 연구를 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냥 슈퍼비전이랑 셀프 트레이닝 기술 대신에 그냥 엄청나게 방대한 양의 다양한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시켜서 제로샷 트랜스포를 하는 게 모델의 로버스티니스 향상에 기여를 한다라는 거였고, 추가적으로는 파인 튜닝에 대해서 연구를 하든가 아니면은 로버스티니스트 측면에서 더 연구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아무래도 영어 데이터가 많을 거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또 모으다 보면은. 그래서 이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좀 희귀한 언어들에 대해서 학습 데이터를 늘리면은 그런 언어들에 대해서도 성능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게 결론입니다. 이 위스퍼라는 모델은 구글에다 검색하면은 나오는데 테스트 해볼 수 있는데 한국어도 잘 알아듣고 제가 해봤을 때 막 실리카겔 그 좀 발음 구린 노래들도 넣어보면은 가사를 정말 잘 인식하더라고요. 사람보다 낫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한번 찾아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제로샷으로 평가를 했다고 했는데 뭔가 LLM에서 휴작을 한다고 하면은 이 컨텍스트 example 몇 개 넣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오디오에서 휴작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인풋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오, 네, 제가 이 논문만 읽어가지고 잘 모르기도 하고 이 논문은 자기들이 어떻게 했는지 막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시를 하지 않고 아무래도 회사에서 낸 논문이다 보니까
많이 감춰놔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 하나만 더 궁금한 게, 네, 그, 트랜스포머 피규어에서 엔코더는 고정된 포지션 엔코딩을 사용했는데, 오른쪽 보니까 학습을 했더라고요. 네. 혹시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이번에서. 논문에서도 이 왜 포지셔널 인코딩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아, 하더라고요. 그냥 나 이거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저도 읽으면서 너무 성의가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얼마나 잘한다만 보여주고 좀 아쉬워요. 네. 또 다음 장. 네. 아, 저는 그 트랜스크립트를 만들다 보면은 막 띄어쓰기 같은 게 여러 개 들어가서 생성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공백이 많아진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사람이 봤을 때 그냥 단어와 단어 사이에 띄어쓰기가 여러 개 들어간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로 사용을 하면은 그냥 이 정답이랑 얘가 뱉어낸 거랑 비교를 하면서 이 자리에 얘가 안 들어갔네 하면 깎이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 가지고 사람이 봤을 때는 맞지만 얘로 계산하면은 굉장히 성능이 낮게 나와서 그걸 정교화하려고 뭐 띄어쓰기를 제거한다든가 해가지고 정교화를 했습니다. 그냥 궁금한 건데, 이거 한국어 어때요? 네, 아, 아주 잘 돼요. 아, 네, 감사합니다.